안녕하세요. 최현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욕심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뭔가를 샀다고 하면 나도 그것을 꼭 사야 직성이 풀리고 또한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매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딸만 8, 마지막 아들 하나, 그 중에 넷째. 그래서 그런지 비교와 분별심이 제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명상과 마음 공부를 만나고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조금 찾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 쉽지 않겠지만 나이 60이 되기 전에 그 마음의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이 어떤 수행이 도움이 될까요?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만족하는 마음 누구나 힘들죠. 사람에겐 죽기 전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생의 알아차림과 깨어있는 마음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고민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이건 누구나의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봐요. 예전에 그런 일화 있잖아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최고 부자인데 다른 마을과 비교하니까 세 번째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마을, 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5마을하고 비교해보면 또 거기는 최고의 부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의 마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욕심을 자꾸 내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건강 보양식을 부자니까 자꾸 먹는데도 감기에 걸리고 몸이 쇠약해지고 자꾸 상기되어서 얼굴과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침을 맞고 한방약을 먹어도 스스로 몸의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명한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스승님, 제가 오랫동안 욕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돈만 벌면 그리고 명예만 있으면 지위만 높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건강이 망가져서 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고 싶은데 스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앉으시게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그래서 차를 이렇게 쭉 곱게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이렇게 떡 먹는데 갑자기 그 스승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반 정도 먹었을 때였습니다. 자네 그 컵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러니까 부자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지금 자네 잔이 비었나 채워졌나? 반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만족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만족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 물의 양을 지금 보고 있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가 그랬지 않는가? 물에 만족하는가? 라고 물었지 않는가? 예, 반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네는 지금 물의 양에 집중하고 있네. 만족이라는 말과 양을 같이 함께 일맥상통해서 연결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을 양으로 보는 거예요. 이 양이 많아야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부피로 보고 크기로 보고 돈의 액수로 보고 금액의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승은 어떻게 봤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일세 이 컵에 물이 반이 있든 조금 있든 조금을 마시더라도 내 목을 축이기에 충분하면 그만이네. 이렇게 부자한테 말해요. 자, 이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양을 보고 크기를 봐요. 근데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비대비소. 내가 이 마을에서는 부자지만 전국에 따지면 부자 축에도 못 들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부자지만 세계에서 봤을 때는 부자의 이름표도 못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크다 작다 측정할 수가 없는 거네. 그걸 공이라고 하지, 연기라고 하지, 인연법이라고 하지. 하지만 말일세 나는 이 차 한 잔이 나의 목을 축일 수 있으면 그만이네.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면 그만이네. 자네는 지금까지 항상 부족한 것만 보았네. 채워진 곳간을 보지 않고 부족한 면만 집중하고 있네. 그게 자네의 시선일세. 그러니 자네는 이렇게 말해보게. 나는 부족한 것을 보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한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불행으로 갑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행복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이다? 행복의 시작이다. 자, 따라해 볼게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이다. 지금 댓글로 오늘 암 수술 결정을 하는 날이었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행복합니다. 명상을 통해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 들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어서 채화님 덕분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지금 딱 본문을 하는 중간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암이 내 몸에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검사를 맡을 수 있고 그리고 주치의를 통해서 수술을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고 이런 상황이 명상을 만났고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온이 내 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미 어떠한 상황은 펼쳐졌고 거기에 더 이상 내가 에너지를 감정 소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의 평온과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1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암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소, 웃음이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약간 증상이 있다. 나 이거 걱정스러운데 어떡하지? 이거 뭐예요? 부족한 것을 보는 마음이에요. 아, 괜찮아. 내가 지금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감사한 것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마음을 내면 모든 것이 행복으로 가는 시작이 된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건강해야 돼. 내 건강은 남들하고 똑같아야 돼. 언제나 건강한 사람이어야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는 일. 아플 수도 있어. 치료받으면 되지. 그래. 명상과 마음 공부를 배우고 더 큰 병이 찾아오지 않게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내 마음의 근기를 키워가고 내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연습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위기가 기회다. 뭐라고요? 위기가 기회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이다. 아까 그 부자처럼 내가 부족한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항상 불행하고 허덕이게 돼요. 하지만 농부처럼 달걀 하나 또는 한 끼의 식사, 내 땀을 닦아주는 바람 한 줌, 따뜻한 햇살 한 모금, 물 한 모금, 세상을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삶의 감사함, 살아있음의 감사함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모이고 쌓일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찾지 않아도 행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고 많이 감사하라.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많이 웃고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웃고 많이 감사하라.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행복과 복은 알아서 내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희망입니다.